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6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6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을 보기에 앞서서 절기를 보게 되면 소서절이 되겠죠. 소서절입 시간은 밤 23시 20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을 보면 이제 기해시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23시 30분이 딱 되면은 바로 자시가 되면서 7월 6일이 아니라 7월 7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10분 전으로 소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7월 6일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소서절 이전으로 명식을 보게 되면 갑진년, 경월, 신미일이 되겠고 소서가 지나면서부터는 월이 경우월에서 신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소서 절입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죠. 이후는 갑진년, 신미월, 신미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미일이고 같은 기해시라 하더라도 월이 이 소서절 전과 후가 경우월과 신미월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는 24절기로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질문하는 게 선생님 2월은 언제 들어오나요? 묘월은 언제 들어오나요? 뭐 이런 것들을 가끔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2월 1일, 3월 1일, 뭐 음력 1월 1일, 음력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꼭 매월 1월 1일, 2월 1일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기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명리하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좀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 2월, 3월, 4월, 5, 6, 7월, 8, 9, 10월, 11, 12, 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대략적으로 양력을 말하는 것이고 2월 같은 경우를 우리가 명령에서는 인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월은 대략 묘월이 되는 것이고 4월은 진월, 그래서 인묘진 3개월은 춘절 봄이 되면서 모기왕은 계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5월은 4월, 그 다음에 6월은 5월, 그 다음에 7월은 미월이 되면서 4, 5, 미월은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월은 신월, 9월은 6월, 10월은 술월, 신유술 3개월은 추절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 해자축월은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구분해 지게 되죠.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월을 갖다가 2월, 3월, 4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신유술월, 해자, 축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월이 바뀌는 기준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1일 날 인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입춘이 되어야지만 인월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는 경칩이 되어야 되고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진월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4월은 입하가 되어야 되고 했고요. 그 다음에 4월에서 5월은 망종에서 지금 미월로 넘어올 때 바로 7월 1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서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땐 입추, 그 다음에 신월에서 유월로 넘어갈 땐 백로,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갈 땐 한로, 그 다음에 술월에서 겨울인 해월로 넘어갈 때는 동이 되어야 되고요. 해월에서 자월은 대설, 자월에서 축월은 소환, 그 다음에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갈 때는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도 같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연월이 같이 바뀌면서 다시 해가 바뀌고 월이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죠.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절입은 절기는 연월이 모두 바뀌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절기로 볼 때 하지하고 동지라고 하는 것은 월이 바뀌는 기준은 아니지만은 하지라고 하는 것은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시절, 즉 양이 가장 왕하고 음이 가장 약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동지는 반대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다시 말하면 음이 가장 길고 양이 가장 짧은 시절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 좀 양 대칭점이 있는 것이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월이 바뀌는 기준은 매월 1일이 아니라 뭐다? 절기를 기준으로 바뀌는데, 24절기 중에서 앞에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무, 할로, 입동, 대설, 소한이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절기상 소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서 절입 시간은 저녁이 아니죠. 밤이죠. 밤 23시 20분에 해당이 됩니다. 23시 20분 시간으로 보면 해시에 해당이 되죠. 해시라고 하는 것은 밤 21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가 해시가 되는데, 그 안에 이 정도에 딱 걸쳐져 있죠. 23시 20분. 원래는 10분만 지났으면은 하루가 다음 일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 절입 시간이 아직 10분 전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3시 20분 전은 월이 경우월이 되는 것이고, 23시 20분이 되면서부터는 월이 신미월로 바뀌게 되는데, 명식으로 보게 되면은 23시 20분 전에 시는 기해시가 되는 거니까 23시 20분 전에는 갑진년, 경월, 신미일, 기해시가 되는 것이고, 23시 20분부터는 갑진년, 신미월, 신미일, 기해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 보시고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서 전후로 명식을 보게 되면 신금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소서 후가 되게 되면 신금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죠. 격구로 놓고 보게 되면 소서전은 음금이 음화를 받기 때문에 편관격이 되죠.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편관격 또는 칠살격으로 보는 것이고, 신금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음금인 신금이 음토인 미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격이 되는 거예요. 성격 자체도 편관격, 칠살격은 좀 성격이 예민하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화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금이 예민하면서 화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일단 월이 바뀌어서 미월로 넘어오게 되면 인수격이죠. 이것이 뭐 건토이다 하더라도 토는 어차피 금을 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편인격은 사람 자체가 예민한 것이 아니라 좀 수더분하고 좀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남한테 베푸는 것도 좋아하는데, 성격 자체가 벌써 칠살격인 성격하고 편인격인 성격하고는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면서, 또 이 경우월인 경우에는 미토가 같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오미합화가 되죠. 이거는 지지로 육합이 되기 때문에 오미합화가 돼서 화가 칠살이 더욱더 왕해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살중 신경한 그런 구조가 됨에 반해서 소후가 되면은 다 토죠. 이거 진토, 미토. 이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물론 소서 전으로 태어났을 때 무토 투출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다 매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토 투출하면 토다 매금이 될 거라는 건 똑같지만은 화가 왕에서 너무 조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5월에 태어나서 오미합화가 되면 용신은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미월에 태어났어도 당연히 원령 자체에서 신금 자체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신금은 어떻다? 그죠? 일간 신금을 갖다 도세주옥해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5월의 신금이나 미월의 신금이나 똑같이 임수를 치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때 5월의 신금이 임수를 치용하는 것은 신금을 도세주옥하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후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미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신금을 도세주옥하면서 미토 두 개가 다 건토이기 때문에 건토인 미토를 좀 윤택하게,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서 신금을 갖다 생해주게 되는 그런 구조도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 5월의 임수, 미월의 임수 모두 수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유금이라든가 천간으로 경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거의 용신치용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원령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5월에 간목은 수가 부족하면 목분비해한다 그랬죠. 그리고 경금이 간목을 이렇게 극하게 되면 간목이 성상을 크게 받는 반면에 미월의 간목은 진해, 미해,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다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인 양금은 간목을 크게 상처를 낼 수 있지만은 음금인 신금은 제 아무리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립목인 간목을 크게 상처를 줄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생시에 따라서 어떤 운을 만나는 것이 좋을지, 이거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시를 볼 것인데요. 따지고 보면 소소절이 23시 20분까지니까는 무자시부터 기해시까지 전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고, 그 다음에 소소가 지나가게 되면 기해시 1분, 일부죠. 10분입니다. 23시 20분부터 30분 전까지가 기해시가 되는 거니까 뭐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20분 안에 태어나는 또 아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격하게 무시하지 말고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무자시가 있을 수 있겠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5월이라고 하는 것, 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5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근데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5월도 토는 같이 왕하지만 미월은 토가 왕한 반면 화가 그렇게 세력을 크게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무자시가 되면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죠. 이 무토는 미토 오미합의 화가 생조해 주고요. 진의 뿔을 두기 때문에 이거 왕토입니다. 그래서 무자시, 그 다음에 무술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토다 매금이 될 수 있겠다. 간목으로서 이 토를 제해야 되는데 경금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으면 간목은 저 토를 제할 수 있다 없다? 제할 수가 없겠다. 그냥 단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자수가 조금 윤택하게 해주는 정도는 있을지언정 신금 입장에서 임수를 봐야 되는데 왕토를 봤다 절대 이거는 좋게 볼 수가 없겠고, 무술시 또한 제가 봤을 땐 좋은 생시로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기축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이 기축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축토라든가 기토는 습토가 되죠. 습토. 그래서 이 습토는 신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축은 신금이 통근될 수 있겠죠.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축미충이 되게 되면은 축 중에 있는 개수 신금이 다 매금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 토가 신금을 갖다가 생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신금을 갖다가 오금시킨다. 신금은 보석과 같아서 도세죽해서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야 되는 것이 신금인데, 저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을 생해 주는 어떤 이득보다는 신금이 더럽혀지는 것이 오히려 손해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간목이 토를 제했으면 좋겠는데 경금이 간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간목은 토를 제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경인시, 신묘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사주가 5월에 오미합도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뭐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합력이 전혀 없진 않기 때문에 수기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화가 더욱 왕해져서 조열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금을 위시해서 양쪽으로 경금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금이 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점. 왜냐? 진토 하나밖에 의지할 데가 없죠. 이것이 만약에 남자로 태어나서 운이 순행하게 되면 그래도 금수운 때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지만은, 이것이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운이 굉장히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간 자체도 세력이 없지만은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계속 목화운으로 가서 사주가 건조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신묘시 마찬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시가 되게 되면 지지로 토가 좀 많아지는 단점은 있겠지만, 일단
진 두 개의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해서 신금을 도세하고,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 좀 식혀주는 그러한 좀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임수 자체가 지지로 만약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데 뿌리를 좀 뒀으면 좋을 것인데, 이렇게 그냥 수의 고지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이렇게 세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개사시, 갑오시, 을, 미시 모두 사주가 너무 조열하고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신시, 정유시 중에 이제 병신시를 볼 것 같은데, 정유시는 저는 추천드리기 좀 어렵겠고요. 병화청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5월의 병화 안 좋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신금을 얻은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신금, 일간신금이 여기에 생을 떴지 일간신금이 지지에 뿌리를 두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지로 신금을 얻게 되면은 일간신금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고, 투출된 임수는 아니지만은 신중에 있는 임수를 써서 신금을 도세쪽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본 생시 중에서 제가 그래도 좀 추천할 수 있을 생시는 병신시 또는 임진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 기해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역시나 기토 천간을 투출해서 신금을 생해주는 그런 이점은 있지만 신금이 탁해지는 단점이 있겠다.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오개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토가 투출된 것은. 그래서 이렇게 소서 전후로 봤을 때 이러한 사주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소서가 지나게 되면은 기해시 하나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똑같습니다. 요 하나 차이가 뭐냐면 경호냐 심이냐 요 차이죠. 결국 토왕절에 기토 투출되어 있고요. 해미 한목이 된다 하더라도 해수를 얻은 것은 뭐 그닥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토가 다시 많아져 가지고 신금을 이것도 탁하게 하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